반갑습니다. 마음이 좀 바쁘실 텐데 자리를 많이 해주시네요. 날씨도 덥고 또 6월 달에 설명회를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메르스 때문에 좀 많이 연기가 됐죠. 그런 상황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2016 대입 수시 모집 지원 요령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 하고 또 전형별 합격 전략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입시를 많이 생각해 보셨겠지만 저기 나와 있는 바대로 지금 분위기 상당히 딱딱하죠. 수시가 몇 대 1로 나와 있어요? 19대 1, 21대 1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보통 20대 1이에요. 20대 1 정도가 된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정말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연에 의해서 합격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6회를 지원하지만 횟수만 많지 합격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방향이 정해졌을 테고 되게 이제 그 방향을 잡지 못해서 갈피를 못 잡는 그런 학생들은 되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겠죠. 그렇게 해서 팩트는 없는데 이제 쓰긴 써야 되니까 소설가로 변모를 해서 그죠. 8월달 따뜻한 여름을 소설가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술 전형은 45대 1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단호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능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죠, 그죠? 11월 12일인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부담도 돼요. 왜? 반수생 아이들이 막 오는 거예요. 쉬우니까 다녀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 또 작년에 한 거 보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남은 이 시간 동안 해도 지금까지 놀았더라도 가능성 있다. 혼신의 힘을 다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자, 2016에서 2018 전형자료의 변화인데 내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국어가 수준별이 없어지죠. A형, B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A, B형이 통합되죠. 통합형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인문계 아이들은 그러면 1등급 맞기가 더 좋겠다. 4% 인원수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연계에는 의대를 가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이죠. 대단한 실력자들이 있어요. 통합된다고 해서 4%를 쉽게 잡지를 못합니다. 자연계는 어차피 내용 자체가 현재의 B형보다는 약간 쉽겠지만 현재의 A형보다는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벽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수학은 어떻습니까? 수준별로 되어 있지만 수준별이 아니라 사실은 계열별로 되어 있죠. 인문계는 수학 나형, 자연계는 수학 가형을 출제를 하면서 범위가 막 달라져요. 많이 달라지죠. 또 현재 우리 말고 현재 1, 2학년 아이들은 뭘 배우고 있나요? 뭘 배우죠? 우리가 안 배우는? 한국사, 그죠? 그래서 내년에 한국사를 다시 공부해서 입시를 준비한다? 쉽지 않다는 얘기죠. 돌아가신 분들을 다 살려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입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진다. 이 설명을 왜 길게 드립니까? 재수해서는 안 된다. 정말 겸손하게 원서 써서 합격을 해야 된다. 수시에 납치되면 어떻게 해요? 행운이라고 생각하세요. 20대 1입니다. 납치 당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납치가 아니에요. 해주길 바란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수학을 잠깐 보면은요, 수학 나형이 현재하고 달라지죠. 현재는 뭡니까? 미적분과 통계 기본하고 수학 1이잖아요. 범위가 아니죠, 그죠? 수학이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즉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과목도 시험 범위입니다. 수학이라는 게. 또 내용상으로도 많이 달라져요. 수학 가형은 미적분 2,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현재랑 다르죠? 수학 1, 수학 2,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이렇게 시험 봤던 것이 확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재수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6개월 평가원 모의평가의 분석하고 2016 수시 모집 지원 요령하고 이제 전형별 합격 포인트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9월 2일 날 우리가 시험을 보죠. 9월 2일 날 시험을 봅니다. 근데 진짜 우리 친구들이 준비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설 쓰느라고 시간들을 많이 낭비해버리고 그죠. 실질적으로 준비를 안 하고 시험을 본다라는 거죠. 제일 안타까워요, 그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만약 9월 2일 날 시험이다. 그러면 한 과목만 해보자는 거야. 수학이면 수학. 수학은 30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럼 최근 3년 것만 준비를 하자고. 그럼 90문제를 풀고 9월 2일 시험을 보자는 거예요. 풀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 얘기는 범위가 똑같은 데에서 3년 동안 추려진 문제예요. 수능을 출제한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한 것들이고 얼마나 중요한 시험이겠습니까? 그죠? 중요한 내용이겠어요. 그것만이라도 구체적으로 90문제라도 충분히 분석을 하고 시험을 보게 되면 9월 2일 날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거예요. 거기서 희망감을 갖고 나머지 기간 동안 11월 12일까지 혼신의 힘을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면 수능 때는 대박 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과목 다 하기엔 지금 시간이 없죠. 한 과목만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9월 2일 평가와 모의평가 되게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저것이 사실상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가르는 이제 반수생까지 다 들어와 있는 자신의 위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준비한 건 하나도 없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또 지금부터 수능까지가 정말 골든 타임이다. EBS 연계 70% 지켜주고 있죠. 또 문제 난이도 쉽습니다. 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거예요. 안일하게 생각하면 곤두박질 칠 수도 있는 시험이고요. 정말 지금부터 타이트하게 지금까지 놀았으니까 나머지 그 기간 동안에 준비를 잘한다면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는 시험이 수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임박해지면은요 수능 시험 시간에 좀 맞춰서 공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국어, 수학 해주고 밥 먹고 영어하고 탐구하는 그런 습관들. 어떤 아이들은 공부가 좀 잘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밤에 한 2시, 3시까지 해요. 근데 학교 와서는 전교시를 다 자요.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아니 아톰이에요. 날아가고 있어요.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곤란하다는 얘기죠. 왜? 리듬이 생체 리듬이 그렇게 간다. 이미 끝났을 수도 있어요. 수능 가서도 잡니다. 왜? 자는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걔는 따로 밤에 시험을 보게 할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듬에 맞춰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균형감을 좀 유지하면서 취약점을 보강하라는 얘기는 어떤 아이들은 국수형이 이제 9월달 보니까 거의 완성이 됐어. 잘 나왔어 너무나. 탐구만 좀 하면 될 것 같아. 9월 시험 끝난 다음에 탐구만 하는 거예요. 국수형 손 놓고. 어떻게 되죠? 수능 때 박살 날 수도 있어요. 탐구는 조금 올라갈지 모르지만 국수형에서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중을 좀 달리하라는 뜻이죠. 지금 사탐이다가 많이 모자란다 그러면 사탐에 조금 비중을 좀 많이 두라는 얘기예요. 국수형 시간을 좀 빼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거기에 올인해서는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6월 달에 나타나 있는 그런 그 결과예요. 6월 평가원 모의평가 국어 B형 쉬웠죠. 영어 쉬웠죠. 만점이 4%를 넘었죠. 그죠? 4%를 넘었어요. 저에게는 만점을 맞아야 1등급이라는 뜻이에요. 작년 수능에서 수학 B형이 그랬죠. 만점을 맞아야 1등급이었어요. 자연계인데 수학 B가 변별력이 생겨야 되는데 없었어요.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6월까지는 국어 B형하고 영어가 압착 상태입니다. 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런 거죠. 인문계 아이들은 국어 B, 수학 A를 보잖아요. 국어 B는 최고점하고 1등급 컷이 차이가 없어요. 영어도 차이가 없죠. 수학 A에서만 3점이 차이가 있어요. 최고 4% 안에 있는 아이들이 3점 가지고 갈라야 돼 애들을. 자연계는 어떻게 국어 A 2점 차이 나죠? 수학 B 4점, 영어 압착. 그래서 6점 차이가 나요. 6점 속에 그 최고의 아이들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물론 탐구가 이제 빠져있긴 하지만. 저 얘기는 뭘까요? 정시는 거의 무조건 수능 가지고 뽑는 거죠. 6점 안에 의대부터 다 집어넣어야 돼. 최상위권 아이들을. 그 얘기는 뭡니까? 정시에서 애들의 변별을 가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들은 왜 수시가 75%가 막 넘는지 아십니까? 소위 말해서 납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최고의 아이들을 빨리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시에 어떻게 뽑을 거예요? 3점, 6점 내 안에서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뽑는 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디 수시에 합격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6월하고 이제 보니까 중상위권 대학, 뭐 건대, 그죠?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정도 거기서 중위권 대학이라고 본다면 인문계는 상위 7%가 돼요. 그게. 그러면 100명 중에 7등이 돼야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이런 정도 갈 수 있는 거예요.
7등이 돼야. 그럼 수시는 그렇지 않죠. 7등이 훨씬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서울의 끝선, 서경대, 한성대 그쪽은 474점 정도가 커트라인이 돼요. 7월 달은 514, 476. 저 얘기는 뭘까요? 7월 달에 점수가 높을까요? 평가원 모의평가보다 난이도가 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난이도가 있으면 평균이 낮아지면서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그 점수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표준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평균이 높다. 그럼 내가 암만 시험을 잘 봐도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럼 표준 점수가 많이 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쉽게 출제가 되면 표준 점수가 낮아져요. 어렵게 출제가 되면 높아지고 그렇다는 얘기죠. 자연계는 어떻게 해요? 상위 10%까지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상위 15개 대학의 끝선입니다. 490, 495. 그 다음에 서경대, 한성대 뭐 이런 데 보면 464, 475 이런 정도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수시정시 지원 판단 기준 해야 되는데 학생부, 이제 9일부터 우리가 원서 접수를 해야 되니까 그죠? 학생부가 정말 수능보다 월등하다. 그런 학생들은 수능이 안 된다는 얘기죠. 거꾸로 생각하면. 저게 뭡니까? 수능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정시에 어떤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시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학생부 성적이 좋은 그런 학생들은 수시 위주로 지원을 빨리 해야 돼요. 학생부가 잘 나오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내신 성적만 좋은데 활동한 게 별로 없어.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겠죠. 근데 활동한 내용도 있어. 좀 많아. 그런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학생부가 강하다는 얘기는 빨리 수시에 합격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적정선이나 안정선으로 써야 돼요. 상향해서는 안 됩니다. 상당히 위험해져요. 왜? 정시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것이 적정선 2 내지 3번 정도, 안정선 3 내지 4번 정도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반대로 수능이 좀 강한 학생들 있죠. 이 학생은 어떻게? 정시에서도 경쟁력이 있어요. 좀 긴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적정 또는 상향을 쓴다는 얘기죠. 약간 높게 아니면 선에 맞게끔 쓰는 게 좋다. 상향 2 내지 3번 정도, 적정 3 내지 4번 정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또 이런 학생들 어떻습니까? 수능이 높기 때문에 어때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대학을 지원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는 논술 전형이라든지 그죠? 그런 전형을 지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학생부와 수능이 비슷한 학생들은 뭐 어떻게 2번 정도 이렇게 분산을 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교과만 6개 다 쓰지 말고, 또 최상위권 또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은 스펙들이 좀 뚜렷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중위권으로 내려오게 되면요, 너도 별로 활동 안 했고 나도 별로 활동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만 잘 고르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지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너 뭐 활동한 게 별로 없는데 할 수 있겠니?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원하면 좋겠느냐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부 교과 등급이죠, 오른쪽에. 만약에 학생부 교과가 좋아. 1에서 2등급이야. 너무 잘했죠. 저런 학생들은 어떨까? 학교에서 보면 되게 이쁜 그런 학생들이죠. 그런데 모의고사가 안 나와. 특히 지방 가면 그런 게 많아요. 지방 가게 되면 내신 성적이 너무 좋아. 탑권이야. 그런데 모의고사가 안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런 학생들은 어떤 걸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부 성적이 좋으니까 학생부가 1, 2등급에 모의고사가 3등급 정도 나왔다. 그럼 어떻게? 1, 2등급에 3등급. 그러면 수시에 전념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반대로 모의고사가 좋아. 1, 2등급이야. 너무너무 잘했어. 근데 내신이 좀 떨어져. 한 3등급밖에 안 돼. 내신이 3등급 정도 되면 어떨까요? 모의고사가 1, 2등급 정도 나오면 콧대가 되게 높겠죠. 그죠? 근데 내신이 안 나오고 있어. 내신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 쓰기가 쉽지 않죠? 상위권을 노릴 텐데. 학생부 종합 전형 활동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얘는 여기 1, 2등급에 여기 3등급이야. 그러면 여기 3등급에 1, 2등급 하면 이거죠. 정시 모집까지 길게 생각을 해라. 또 상위권 논술 전형에 좀 집중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죠. 나는 내신도 4, 5등급이고 수능도 4, 5등급이야. 그러면 적성검사 전형이 좀 바람직하겠다. 손 놓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일부 분들은 그러네요. 그죠? 왜 우리 아이 성적표는 안 나와 있지? 이 안에 다 있습니까? 그죠? 희망감 끝까지 놓지 않고 적성검사 전형의 인원이 많이 줄었죠. 줄었더라도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왜냐면 적성검사 전형은 그리 어렵지가 않죠. 수능의 한 7, 80% 정도의 그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죠? 지금부터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표를 참고하면 나는 대개 어떤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가늠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완벽하게 그 안에 틀에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대입 지원 조회 정보 서비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게 작년에 보니까 우리 6회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6회를 막 넘어서 지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513명이에요.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 애 따로 엄마 따로 막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개수가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대입 지원 정보 서비스는 그 회원 가입하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집어넣으면요 몇 회 지원을 했는지, 좀 제대로 집어넣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 횟수 및 대입 지원 위반 현황 조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서비스도 우리가 좀 잘 이용을 해둬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에 대한 말씀 드리고요. 적성 검사 잠깐 말씀드릴게요. 수시 모집 보시면은요 올해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13,000여 명이 줄었어요. 왜?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교 인원들이 막 줄어들어가고 있죠. 교육부에서 쪼우는 거예요. 인원 줄여라, 줄여라. 그렇지 않으면 돈 안 준다. 재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많이 줄었어요. 13,000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죠? 그런 상태예요. 수시도 좀 줄었어요. 그 와중에 종합전형이 8,352명이 늘었어요. 13,000명이 줄었는데 그 와중에 8,000명 이상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스펙이 조금 덜하더라도 정말 맛깔난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막 너무 중구난방적으로 가다 보니까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살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위권 정도부터는 어떻게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요건 상위 15개 대학. 보통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발표는 38.4%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스카이를 출발해서 거기까지 숙대까지 어떻게 보면은요 10.3%밖에 안 돼요. 학생부 교과전형이 별로 없어요. 상위권 대학들은. 뭘로 뽑아요? 종합전형. 거의 28%죠. 논술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2%라고 발표를 해요. 그런데 상위 15개 대학으로 봤을 때는 거의 20%에 가까운 인원들을 뽑는다는 얘기죠. 최상위권을 노리는 그런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논술전형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논술 많이 줄었죠? 2,200명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적성도 1,243명이 줄었어요. 이게 교육부의 의지예요. 수시는 학생부로 뽑아라, 제발. 정시는 수능으로 뽑아. Understand what I said?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별 고사가 점점 줄어들어가죠. 인원이 준다는 얘기는 뭘까요?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경쟁률이 높으면 합격률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생부 교과전형에 무슨 과를 집어넣어 어느 대학에, 그럼 그 대학의 인원이 어떻게 변했는지까지 보셔야 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인원이 작년보다 늘었어. 좋아졌어. 그럼 어떻게 해? 경쟁률은 작년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인원이 또 더 줄어버렸어. 그럼 경쟁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작년의 성적을 가지고 쓰면 힘들다는 얘기죠. 전반적인 것도 보지만 사실은 학과에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대학에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과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원서를 제대로 쓰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탐구 한 과목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인정해주는 대학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세계 합 6 학생부 교과전형 이렇게 중 세계 합 6인데 탐구 하나를 쳐줘요. 그게 뭐냐면 탐구 한 과목이 내가 1등급에 1등급이 나왔어. 그럼 이제 5등급만 맞추면 되죠. 세 개의 영역에서 2개 합 5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탐구 두 과목을 다 1등급 맞을 필요는 없고 한 과목이 1등급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갈 대학은 탐구 한 과목을 써주는 대학인지 아니면 탐구 두 과목의 평균을 쓰는 대학인지 디테일하게 보시라는 겁니다. 왜? 애가 시험 보면서 탐구 하나는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둘 다 잘할 수도 있지만 그거 참고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또 제2외국어 한문을 탐구 한 과목으로 인정하는 그런 대학들이에요. 인문계 학생들 탐구 제2외국어 시험 꼭 보고 나와야 돼요. 준비가 안 됐더라도. 수능 원서 우리 접수해야 되죠? 신청해야 됩니다.
베트남어라도 아랍어라도 신청하고 그냥 보통 5분의 1은 맞잖아요. 오지선다형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재수가 그지 없습니까? 아니 오지선다형이면 5분의 1은 맞는 거 아니에요. 5분의 1 맞고 몇 개만 더 맞으면요 4등급 3등급 돼요. 그거를 써주겠다는 거 탐구 대신에. 아셔야 되죠?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가천대학. 이건 가천대학하고 저하고 친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자료 공개를 많이 합니다. 내가 갈 대학이면 들어가서 입학처 자료실에 가보는 거예요. 작년 성적이 나와 있잖아요. 평균 정답수가 나와 있어요. 36.5. 학생부 등급 평균 3.7. 그러면 뭔가 선을 알 수 있지 않나요? 내가 3등급 초반대야. 그러면 요거보다 조금 요 정도 맞으면 그냥 거의 합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셔서 자료실 꼭 들러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작년 자료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또 정확하게는 전화를 해보셔야 돼요. 그 입학처에서 발표한 내용이 평균입니까? 아니면 80%입니까? 아니면 컷입니까? 아셔야 되죠. 한양대학에서 발표했죠. 그건 뭘까요? 평균입니다. 평균은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 닫고 들어간 성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간 성적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 어느 대학이나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큰 소리 많이 쳐놨죠. 이걸 꼭 가천대학을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갈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자료실 꼭 들러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왕 나온 김에 적성검사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우리 아이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넓게 생각하시라 그랬죠. 우리 친척 중에 또 공부를 좀 덜 잘하는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3, 4등급간 감점이에요. 감점 보니까 4점이죠. 3점. 근데 적성고사 배점이 3점 내지 4점이야. 그러면 우리 애가 4등급이야. 그럼 3등급 하고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된다는 뜻이에요. 괜찮아요. 그죠? 5등급이 됐다. 3등급하고 5등급 6점 차이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 2개 정도 더 맞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정말 굳건하게 적성고사의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한다면 가능성 있어요. 그 전에 정말 제자 중에서 가천대학교를 보낸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학생이었어요. 애가 너무 이뻐. 수업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성적이 안 나와. 안타깝잖아요. 그죠? 막 그냥. 그래서 막 세부 특기상도 써줬어요. 수학인데 수학 얘기를 막 써줬어. 너무 열심히 하고 막 그렇다고 막 써줬어요. 결국은 가천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성적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근데 여기에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합격하더라고요. 야, 너 한 번 더 해보지 그래. 싫대요. 남자친구가 생겼대요. 행복하대요.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없다.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또 어떤 학생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간호대학을 가고 싶대, 여학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갈 데가 없어. 그 점수로. 그래갖고 옛날 얘기인데 우리가 밤새 찾았어요. 걔하고 나오고. 찾았더니 세명대학이 나왔어. 그래서 세명대학 졸업했어요. 지금 어디 와 있을까요? 삼성병원에 와 있습니다. 세명대학 나왔다고 못 오는 게 아니죠. 거기서 전교 2등 했어요. 그래서 괜찮다. 아직까지 손 놓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리해 놓은 거죠. 보시면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는 국수형을 다 보는 그런 대학이고, 그죠? 빨갛게 해 놓은 거는 없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서경대, 성결대, 수원대는 영어가 없고요. 자기 성향에 따라서 난 영어까지도 잘해. 그런 사람들은 국수형을 다 보는. 좀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아이들은 덜 몰리겠죠. 또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는 세 경우밖에 없어요. 고려대 세종하고 홍익대 세종하고 금호공대 세 학교밖에 없고 나머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제가 이 전형을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손 놓을까 봐. 나는 쓸 게 없네. 짜증나. 세상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 봐. 끝까지 손 안 놓고 하게 되면 행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여학생처럼 행복하답니다, 지금. 자, 전형별 합격 전략 잠깐 말씀드리죠.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시죠? 그죠? 내신 성적 위주로 뽑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종류는 한 3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학생부 100%가 있고, 또 하나는 학생부 100%로 1단계에서 몇 배수를 뽑고 2단계 학생부 플러스 면접으로 뽑는 그런 전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비교과가 들어가는 그런 전형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종류 말씀드릴 거고요. 뭐 수능 최저 합격 사례 뭐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어떻게 했냐? 현재 내신 성적을 받아놨어. 그럼 이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어떻게 보면 리스트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데 갈 수 있을지, 어떤 과에. 작년에 수준은 어땠어? 쭉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허구가 좀 많죠. 여기까지 찾으면 갈 데가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그 다음에는 뭘 보냐면 두 번째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가 있는지, 수능 최저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수능 최저가 쉬워졌는지, 완화가 됐는지, 아니면 강화가 됐는지 알아봐야 되죠. 그다음에 모집 인원 변동, 아까 말씀드렸죠. 인원이 막 늘었어. 그러면 작년 성적보다 조금 덜 돼도 합격할 수가 있다. 줄었어. 작년보다 더 팍팍하네. 느낄 수 있죠. 그리고 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 선배 점수. 우리 학교에서 그 학교에 합격한 아이들 리스트 다 있어요.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하면서 어떤 아이들이 합격했어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정시 합격 가능성 대학보다 높은 데를 써야 되죠. 6월 달을 봤을 때 6월 달 배치표 필요하겠죠? 드릴 거예요. 배치표를 보면서 이 점수 가지고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확인해 놔야 돼요. 그 아래 대학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는 정시에도 갈 수 있는 대학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확인해 달라는 이거. 마지막으로 제일 당부할 거는 뭐냐면 내신만 가지고 쓰지 말라는 거예요. 수능 최저 안 되면 말짱 물고기.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요. 거의 50 몇 % 이상이 내신이 모자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뒤에 내신 성적을 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류 다 말씀드린 거고요. 상위권 대학 중에서는 학생부 교과가 없는 대학도 많아요. 아까 제가 상위권 15개 대학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런 거예요. 이런 대학들은 아예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어요. 여기는 주요 대학인데 보니까 어때요? 그리 많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들을 가려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 인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갑니다. 그걸 또 원해요. 왜? 내신도 좋죠? 애들 만나서 얘기도 해볼 수 있죠. 그죠? 또 자기가 또 자기를 소개를 해. 또 학교에서도 추천서를 써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얘가 괜찮은 아이인지. 그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이 학생부 그 종합 전형을 선호하는 겁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뭐 광운대 보니까 40이죠. 건국대 40은 뭐예요 이게? 3학년 반영 비율이 40이라는 뜻이에요. 3학년 우리 그 학생부 마감일이 언제예요? 8월 31일입니다. 그 얘기는 3학년 성적은 어디까지 반영된다? 한 학기. 한 학기인데 40%야. 엄청난 거예요. 3학년 올라와서 얘가 정신 차려가지고 성적이 좋아졌다. 그러면 걔는 3학년 40% 이상을 반영하는 대학을 보내면 대단히 유리해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100으로 나와 있는 데 있죠, 100. 100은 뭘까? 100은 3학년 성적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몇 %예요? 너무 어렵네, 주관식이라. 보기를 드려야 되네. 잘 세보세요. 전체 학기가 몇 학기예요? 1학년 때 2학기잖아요. 2학년 때 2학기, 3학년 때 1학기잖아요. 근데 걔를 똑같이 100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20% 반영하겠다는 얘기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성적의 구조를 보고 나서 3학년의 반영 비율이 높은 그런 대학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살펴보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건 등급가 환산 점수입니다. 그래서 등급이 내가 조금 떨어지는데 어떤 학교는 이 등급 차이가 상당히 큰 학교가 있어요. 그건 뭐 상당히 쉽지 않게 올라갈 그런 방향이 안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보여드린 거고요. 최저학력 기준 요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탐1이라고 써놓은 데 있죠. 저런 대학들은 탐구 한 과목을 보는 대학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학생부 교과전형이면 2등급 2개는 돼야지. 아니에요. 경기대는 3개 합 11등급이면 돼요. 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가 쓸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2개 합 8도 있어요. 수원대, 한경대. 여기는 뭐예요? 2개 합 8등급이면 돼요. 학생부 교과를 못 쓰는 게 아니에요. 2등급 2개가 꼭 돼야 학생부 교과를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최저학력을 안 보는 대학도 있어요. 이런 거는 스트레스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고 있어. 그 얘기는 경쟁률은 무지하게 높아질 거다. 안 되는 애들이 뭐 한둘이야. 그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가 있으면 있을수록 경쟁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같이 이제 뭐 국영수를 다 본대. 거기다가 수능 최저도 있대. 애들이 피하겠죠.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뭐 자연계를 나타낸 거고요.
이런 자료를 드릴 거예요. 메일 보내지만 뭐 서울진학지도협의회에서 분석한 8, 9만 건입니다. 보세요. 명지대를 썼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어 영문과 2점 거의 9등급인데도 가죠. 이게 합볼 자료예요. 이런 자료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한성대 밤에 다니면 3.5등급. 야간. 확인해 볼 수 있죠. 얼마든지 엑셀 파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난 경영을 가고 싶어. 그럼 콤보박스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과가 쭉 나올 텐데 경영만 체크 탁 하면 돼요. 경영이 쫙 떠요. 거기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것만 보고 싶어. 그럼 전형 방법에서 학생부 교과를 체크를 탁 하면 돼. 그럼 교과로 쫙 돼. 난 서울에 있는 것만 보고 싶어. 그럼 저기에서 서울만 체크하면 서울 쫙 나오고. 작년 성적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 성적을 그대로 가져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인원 변동은 있었는지,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강화가 됐는지, 약화가 됐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2등급 2개 외워서 보내지 말라는 얘기. 이렇게 이런 자료를 드릴 겁니다. 자연계입니다. 그죠? 국민대 3.8등급도 합격했어요. 그죠? 숭실대 3점 거의 2등급 되죠? 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2등급에 들어야 학생부 교과를 합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또 이제 차비가 좀 많이 들겠지만 지방 공립대 그죠? 사립대 이런 데는 4등급이 넘어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사례가 많아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각 학교에 이거 다 있을 텐데 두 학교를 비교를 해본 거예요. 어떤 이제 김모 학생인데 동국대학교 건국대를 비교를 해봤어. 그랬더니 동국대를 해서 쫙 돌려봤어요. 얘 성적을 쫙 돌렸더니 전교 11등이 나왔어요. 건국대 걸로 해서 돌려봤더니 상위 6등이 나왔어. 그럼 얘는 동시에 쓰려면 어느 대학을 쓰는 게 유리한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돌려본 건 아니지만 우리 학교 내에서 돌려봤는데 건국대가 전교 6등이야. 얘는 11등이고. 건국대 쪽이 바람직한 성적의 형성이죠. 그럼 건국대를 쓰는 게 얘가 유리하다는 얘기죠. 이것도 해 주실 거예요. 학교에 가시면. 해봐야 돼. 만약 4개 대학이면 4개 대학을 한번 다 돌려봐야 돼요. 전교에서 우리 아이가 몇 등이나 하는지를 알아보고 쓰시라는 거죠. 자, 이제 종합전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종합전형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단계별 전형을 하죠. 1단계에서 서류를 가지고 2 내지 4배수를 뽑게 되죠. 서류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렇게 하죠. 2단계 70에 면접 30, 1단계 60에 40. 그런데 면접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여기 만약 3배수를 뽑았다고 합시다. 10명을 뽑는데 1단계에서 3배수에 뽑혔어. 뭐 몇 명 뽑은 거예요? 아니, 모집 정원이 10명인데 3배수를 뽑았어요. 1단계 패스 몇 명이에요? 30명이죠. 그런데 다들 된 듯한. 진짜예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어머님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모델하우스 보면 꼭 내 집 같죠. 근데 결국 아니죠. 그죠? 그렇듯이 애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바뀝니다. 특히 2단계에 있는 거, 저런 것들을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면접을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면접 자료도 드릴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준비를 해야 돼. 근데 건국대하고 시립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예 서류 점수가 없어져요. 2단계 가면은. 그냥 면접만 100%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말을 잘 못해. 말 안 보는 데도 있어요. 경희대, 국민대, 덕성여대 여기 보면 교과 플러스 서류죠. 면접이 없어요. 왜? 학생부 종합인데 교과라고 해놨어요?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정성적으로 두리뭉술하게 보는 게 아니라 성적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내신 높은 애도 와라. 그 대신 비교과도 좋아야 돼? 이런 거죠. 서류만 보는 대학이에요. 그 다음에 한양대는 그냥 자기소개 안 해도 돼요. 추천서 안 받아도 돼요. 알아서 다 학생 보고 우리가 알아서 뽑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걸 최저학력 기준 이제 해놓은 거고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런 자료 되게 중요한 자료겠죠, 그죠? 합격 자료예요. 어떻게?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생부 종합을 합격한 학생이야. 와, 보니까 어때요? 내신은 진짜 안 좋죠. 5.47인데 합격을 했어요. 모의고사 2, 4, 3, 4, 1 내신보다 나아, 그죠? 그렇지만 얘는 내신 빼고는 정말 활동으로 봤을 때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하고는 정말 잘 맞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1단계 조금 불안했겠지만 결국 합격을 하고 나머지 여기 보면 쓴 데가 있는데 다 불합격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고 싶다 그러면 그 대학 거를 찾아보시면 되죠. 217페이지짜리입니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중앙대학교, 이것도 경희대학교 국제네, 국제 우주과학과, 그죠? 보세요. 4, 6, 3, 4, 1이야. 도저히 경희대학교 못 가는 거죠. 얘는 어떻게 갔을까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앙대나 경희대 이런 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활동 잘 하고 얘는 내신은 좋아, 그죠? 내신은 좋고 해서 합격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면접도 책이 한 권짜리예요. 어떤 면접이 이루어졌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기소개서 작성 팁. 이걸 쭉 열어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부 기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작성을 해야 되는데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하고 따로 급밥인 학생들이 많아요.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학생부 내용이 전혀 안 맞아. 언밸런스야. 아닙니다. 잘못 쓴 거예요. 팩트를 가지고 써야 됩니다. 상하교육부에 있는 내용들. 두 번째 질문 의도. 질문 의도에서요. 느낀 점과 배운 점을 쓰라고 하는데 활동한 내용만 디립다 쓰는 거야. 아니 그 활동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뭘 배웠냐고 뭘 느꼈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걸 아니고 활동 내용을 쓰는 거예요. 이건 잘못 쓰는 거죠. 그렇죠? 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되게 두 번째인데 동기, 과정, 결과, 활동. 그러니까 이 결과가 뭐냐면은 학교장 상이면 좋아요. 학교장 상을 받았어. 그럼 그걸 모태로 해서 왜 그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지, 활동은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 결과는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활동을 한 다음에 나는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 2번을 그런 식으로 써주면 상당히 바람직하게 쓰는 거라는 얘기죠. 500자씩 3개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재상 잘 아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고려대학교를 가고 싶어. 고려대학교는 어떤 인재를 원할까요? 선공 후사입니다. 공이 먼저고 사가 나중인 그런 대학이에요. 활동 중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 그러면 사정관이나 교수님들이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얘는 우리 학교하고 코드가 상당히 잘 맞는 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죠. 인재상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면 학과까지도 인재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하고 넘어가죠. 자, 논술 잠깐 말씀드릴게요. 논술들 정리를 쭉 해놨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학생부 플러스 논술인데 학생부도 교과하고 비교과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는 수능 최저가 있는 점인지 확인. 논술도요. 수능 최저가 안 맞아서 떨어진 애들이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일단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해낼 수 있느냐가 제일 먼저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뒤에는 이제 논술의 준비도죠. 내신은 조금 괜찮습니다. 그 논술을 얼마큼 이제 타이트하게 준비를 좀 잘 해 나가느냐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요거 뭐 점수가 되고 내신 점수. 보시면은 논술 반응 비율 변화가 된 게 있죠. 시립대하고 경북대는 작년에 논술 100% 뽑았었어요. 근데 시립대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1단계는 논술 100%로 몇 배수를 뽑아요. 2단계는 학생부 50에 논술 50으로 바뀌었어요. 고려대학교는 45%로 해서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했었어요. 근데 바꿨어요. 논술을 55%로 해서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경북대도 바뀌었죠. 경북대도 이제 80% 내려왔고요. 그런 변화를 써놓은 겁니다. 그죠? 경기대 아주대가 논술 반영 비율이 한 50%로 높아졌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건 최장력 기준입니다. 이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도 탐구 하나를 쓰는 대학들이 있죠. 그죠? 2개 2등급 무조건 아니에요. 여기 서울여대는 뭡니까? 2개 합 7도 돼요. 2개 합 7이면 논술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2개 2등급 안 된다고 애를 구박을 해요? 그건 아니죠. 2개 합 7이면 서울여대 쓸 수 있는데 단 뭡니까? 각 4등급 이내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1, 6 이건 안 된다는 거죠. 2개 합 7인데 2, 5 안 돼요. 3, 4 정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 배수진을 치는 거죠. 도저히 최저를 못 맞추겠어. 그럼 논술 준비만 하는 거야. 올해는. 그렇게 해서 배수진을 치고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죠. 논술 잘 쓰기. 시험 시행일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작년에 입시 결과입니다.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이에요. 보세요. 교육학과 거의 3등급 학생이 합격을 했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예요. 자연계 어때요? 가정교육과 거의 3등급 학생이 합격을 했죠. 신소재공학부 2.8등급도 합격을 했어요. 고대인데 2등급 안에 들어야지. 아니 이런 자료를 드린다니까요.
이렇게 합격한 사례가 있는데 뭘 2등급 안에 들어야 되냐고. 정확하게 알고 써야 된다는 거죠. 논술 합격자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전형 합격 사례입니다. 그죠? 성균관대학교 합격한 거예요. 전기전자 컴퓨터공학 계열에 합격을 했는데 내신 상당히 좋죠. 1.41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보세요. 23222점 적어가지고 합격을 한 거야. 성대는 뭐냐면은 세계 합 6위였어요. 근데 탐구는 완 따로 줬어. 따로. 얘는 수학 빼놓고는 다 2등급 됐죠. 그죠? 그래서 겨우 수능 최저를 맞춘 거예요. 내신은 좋지만 수능이 좀 안 좋았죠. 그렇지만 수능 준비를, 논술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서 합격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 사례집들이 쫙 200페이지 넘게끔 경기도 교육청 자료예요.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건 좀 아셔야 돼요. 논술 전형 인문계. 야, 인문계는 그냥 언어사회 통합 논술이지 뭐. 이렇게 두리뭉술하지 않아요. 언어사회 통합 논술이더라도 영어 제시문을 쓰는 대학도 있죠. 특히 저거 한 게 한국외국어대학. 학교 명칭 때문에 영어 쓰겠죠. 외국어 대학이니까. 또 경희대 사회, 부산대, 이화여대 이런 데는 전부 영어 제시문이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 아이가 영어에 강점이 있다. 영어를 잘해. 그럼 이런 데 보내면 아이들이 덜 몰리겠죠. 영어 안 잘하는 애들 안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줄일 수 있다는 거. 또 언어만 보는 대학도 있어요. 이렇게. 사회는 우리 애는 잘 못해. 언어는 잘해. 그럼 언어만 보는 대학도 있어. 그러니까 막 싸잡아가지고 언어, 사회 다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국어를 잘해. 그럼 국어를 잘하는 그런 대학을 여기다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연계 보세요. 자연계. 자연계도 뭐 수학, 과학, 논술이지 뭐 아니에요. 과학을 안 보는 대학도 이거 전부 과학 안 보는 대학들이에요. 수학만 봐 논술을. 그러니까 우리 아이 강점이 과학은 잘 못하는데 수학은 잘해. 그럼 수학만 보는 대학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수학 플러스 과학 택일 하는 대학들. 그 다음에 뭐 공통하고 계열을 보는 대학이 이제 숙명여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 대학마다 전형 방법이 좀 달라요.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원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맞게. 그러니까 인문계인데 수학 영어를 좀 잘 못해. 근데 국어 사회는 끝내주게 잘해. 그러면 인문계 논술 해도 돼요.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국어 영어가 좀 떨어져. 근데 수학하고 과학은 참 잘해. 그러면 자연계 논술 할 수 있는 거죠. 두리뭉술 하지 말자는 거. 그러나 제일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뭐다?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를 먼저 확인해 주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면접 오셨습니까? 읽어보시죠. 줄. 따라해보세요. 줄. 탁. 동시는 아시죠? 줄탁 동시.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알을 안고 있으면 무조건 병아리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애기 병아리가 이렇게 안에서 쪼는 거를 쪼을 줄이라 그래요. 탁은 뭐냐면 엄마 닭이 밖에서 이렇게 쪼는 게 탁이에요. 동시는 뭔지 아시죠? 얘가 이렇게 쪼을 때 엄마가 쪼아줘야 돼. 그래 얘가 열리면서 병아리가 탄생되는 거거든요. 우리 수험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그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잘 맞아야 돼요. 그냥 어려운 과정을 가면서도 행복에 충만한 그런 집이 있고 그냥 조그만 일만 발생하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그죠? 오늘 저녁은 정말 과일과 뭐 닭을 사다 놓고 하든지 화해 무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사람의 선물이다라는 곳에서 제가 받은 건데요. 하루하루가 힘들다면 지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편안하고 쉬운 매일매일이라면 골짜기로 향한 걸음이다. 때로 평지를 만나지만 평지를 오래 걷는 인생은 없다. 지금 좀 힘들더라도 좀 참고 하자. 그런 의미겠죠. 자, 오드리 헵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impossible을 나눴어요. I am possible. 발음 괜찮죠? 수학선생님 치고. 나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정말 이제 돌아가신 지 꽤 됐죠. 20한 3년? 5년? 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정말 이뻤죠. 그죠? 그분이 하신 행위가 이런 겁니다. 그죠? 나중에 이걸 했죠. 손이 두 개라면 하나의 손은 자기를 위해서 쓰고 나머지 하나는 누구를 위해 써야 될지를 고민해라.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변하고 이쁜지 안 이쁜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갖다 고민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합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가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그런 미래가 보장되는 쪽으로 하면 돼요. 무조건 뭐 어느 대학을 꼭 가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좀 급하게 이렇게 막 달려오다 보니까 저거 한데 그래도 너무
너무나 뭐랄까요, 집중력이 너무 좋으시네요. 이메일 주소 공개하셨죠? kslee111입니다. @한메일.net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들을 모아서 배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정말 화해와 평화의 무드를 가지고 잘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였던 것 같고요.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된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조금이나마 아이한테 도움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신하고 수능 점수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한지 설명했던 것. 그걸 듣는 게 도움이 됐어요.